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닥터북 절세스쿨 상설교육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세스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절세스쿨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요. 상설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상설로 진행이 되고요. 일시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6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참석할 경우에는 1부와 2부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를 별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2부는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부 내용을 알아야 2부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시는 매주 일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저희 서초와 강남권에서 인원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개별 통보를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회의실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닌 경우 문의들이 오실 때는 저희가 출장 강의는 가능한데 이제 3개 사업장 이상이 접수가 돼야만 저희가 출장을 갈 수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1부는 2시부터 4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최근 유형별로 세무조사 나온 사례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병원에서 있는 프로그램들 뭐 국세청 사이트라든가 뭐 수납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신고서 불성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계좌 입금한 분하고 현금 영수증 요청자가 불일치한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요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전통적으로 저희가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할 때 업무 무관 경비 어떤 내용들이 부인을 당하고, 또 그러면 그런 경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1부에서 2시간 정도 병원의 병원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알아보고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요. 2부에는 2부 신청하신 분은 1부, 2부를 같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 닥터북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원장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병원 내에서 닥터북을 활용한 세무리스크 점검 5단계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뭐 이제 질문들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 다만 오실 때 준비하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닥터북을 이제 병원에 맞게끔 등록을 하고 또 자동 장부도 작성해 보시고 세무 리스크도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수고스럽지만 이제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돼요. 노트북을 지참하시고 카드 여신협회 아이디 비번, 그 다음에 요양정보 공인인증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개별 통보 해드립니다. 개별 통보 해드리니까 오시기 전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원격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를 해드리니까 뭐 참석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으셔도 되고요. 노트북이 없어서 참석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출장 가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비용은 온라인상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문의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단독으로 신청하시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름의 이제 특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닥터북이 현재 매출액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이제 시가 정책이 있는데, 이 근본 절세스쿨을 수료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나 셋업 이런 내용들 이제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 셋업이나 교육 비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실제 닥터북 환경에 맞게끔 우리 병원을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또 방문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맞춤 이제 영상 메뉴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용을 50%를 저희가 이제 할인해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상세한 세부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부 시간인데요. 1부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유형별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어떤 사례인가,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매출액 누락의 의심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 뭐 사실상 최근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도 거의 뭐 100% 하시고 대부분의 카드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 매출을 누락한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을 하지 못하시면 누락되는 병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 유형별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이 현역 미발행으로 보이는 사례,
그다음에 현금을 작게 신고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 그다음에 과다하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재료비를 많이 사셔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매출액이 누락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런 신고서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 내역들을 좀 아셔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경비 파트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업무 부관의 경비로 신고되는 사례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죠.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감가상각은 늘상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잘못된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으로 올라가서 세무조사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재료가 감가상각으로 둔갑해가지고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미 다 처분을 했는데 아직도 고정자산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중복경비 신고죠. 많은 원장님들께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이후에 카드로 결제를 하셔서 나누어 내시는데 사실은 중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경비로 신고가 들어가면 이중경비로 또 페널티를 받고 있고, 조사에 또 그 세금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 카드로 발행한 거,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중복되지 않게끔 신고하는 방법, 그런 내용들 보여드리고요. 자, 3번에는 이렇게 러프하게 이제 5대 경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한 5대 경비 정도를 결정을 해서, 이런 경비들은 이제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내용들이 있죠. 뭐 개인 치료 비용, 뭐 주말에 쓴 비용,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무관한 업소 들어간 비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경비에 관련돼서 우리가 중복 경비라든가 업무 무관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하시려면 이런 장표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출과 경비를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 병원에서 뭐 저희 닥터북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병원에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라는 법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점검이 되면 세무사무실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하느냐, 이건 뭐 세금을 정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무사무실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세무사무실에서 갖고 오셨는데 이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라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낼 건가 대한 내용들을 좀 보내드리고, 요게 이제 1부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1부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2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부 내용은 2시간 정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고요. 잠깐만요. 자, 세무리스크 점검 5단계 실습이 2부에 진행이 됩니다. 2부에 진행이 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닥터북을 설치를 하십니다. 설치를 하시고, 뭐 기본적인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참석하시기 전에 저희 기술팀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셨을 거고, 1단계는 이제 닥터북으로 매출을 점검합니다. 이제 세법 기준으로 매출액 적정성을 판단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카드 매출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현금 영수증, 그다음 보험 매출, 순수한 현금이 세법 기준으로 적정한지 이제 닥터북이 금방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 점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항상 보는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에서 혹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된 게 있는지, 개인 거래들이 있는데 혹시 증여로 추정되는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이 됐는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발행이 안 됐는지, 이런 내용들 점검하는 방법을 두 번째 단계로 보고요. 세 번째는 지출 경비입니다. 지출 경비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닥터북은 자동으로 계정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돼요. 거기서 5대 경비에 속하는, 5대 그 무관 경비에 속하는 휴일 메모하는 방식, 그다음에 업무 관련 카드나 이런 것들을 지출을 했는데, 특히 카드가 되겠죠. 신용카드를 지출했는데 지출한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나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 점검하는 방식, 뭐 당연히 이제 소득세 점검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4단계가 이제 현금 기준입니다. 자, 매출도 중요하고 세금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병원이 순이익 경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하시고요. 현금 보고서가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현금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관련된 메모를 하시면 되죠. 거래에 대한 상세 거래를. 그래서 이 현금 보고서라는 거는 우리 병원의 순이익 경영이 가능한지, 현재
순이익 경영인 상태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이제 세무 리스크를 점검을 해야죠. 이제 위에서 쭉 점검을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병원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과연 세법적으로 봤을 때, 세무력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비용인지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고요. 또 경비 관련해서는 우리 경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지 남는 상태인지를 보시고 전략을 하셔야 되겠죠. 뭐 남으면은 감가상각을 좀 늘려서 또 지금 지출하신 경비들을 이월하여야 될 거고요. 부족하다라면은 어떤 부분이 투자를 하신다든가 뭐 직원을 뽑으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의 합리적인 투자를 하셔서 그 소득세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단하게 저희 닥터북 절세 스쿨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